미국에서 자동차 대출 회사 몇 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작은 문제가 전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JP모건 CEO가 한 말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격언 같은 거죠. 눈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다? 그럼 어딘가에 더 많은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바로 이 바퀴벌레가 모습을 드러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어떤 곳들이냐면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한테 고금리로 자동차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전문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게 시장에 보내는 경고 신호인 거죠. 서브프라임. 이 단어만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죠. 맞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자, 다행히도 전문가들 대부분은 2008년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 규모가 그때 주택 시장에 비하면 훨씬 작고요. 또 대형 은행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물려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위험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2008년 수준의 태풍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작은 파산들이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마치 잔물결처럼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저 부실 대출 몇 개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다른 금융회사들이 느끼는 공포입니다. 이 공포가 퍼지면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고, 그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돈줄, 그러니까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유동성 경색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스트레스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금융기관끼리 하루짜리 초단기로 돈을 빌릴 때 쓰는 기준 금리, SO와 FR 금리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금리가 이렇게 막 위아래로 크게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돈줄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험한 자산부터 팔아치우거든요. 지금 딱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은 불안하고 투자자들은 몸을 사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죠. 그래서 시장의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문제가 더 퍼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리를 좀 낮춰서 시장의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양적 긴축을 멈춰서 시중에 돈을 더 푸는 식으로요. 바퀴벌레가 온 집안으로 퍼지기 전에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동안에요.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상황은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다른 곳에 붙은 더 큰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경기가 나빠질까 봐 금리 인하를 고민하는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이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한국은행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묶어두는 금리 동결이었죠. 결정은 동결이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4명은 동결 의견이었지만 2명은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고민이 깊다, 앞으로 상황 바뀌면 우리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주는 셈이거든요. 한국은행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다. 이게 최우선이다. 둘째, 다행히 수출이나 소비심리 같은 다른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 굳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셋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효과가 있을지 좀 더 지켜보자. 한마디로 신중하게 관망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세계 경제의 중요한 두 축인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과열을 막으려고 하고 이 서로 다른 힘이 부딪히면서 시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시죠. 주식시장, 환율, 그리고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두 중앙은행의 엇갈린 정책 방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통화 정책의 탈동조화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요 국가들이 각자 자기 나라 사정 때문에 금리를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결국 이야기는 다시 처음에 그 바퀴벌레로 돌아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라는 구석진 곳에서 발견된 작은 문제 하나가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다음 행보를 아주 신중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시스템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바퀴벌레는 어디서 또 언제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때는 과연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